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비디오 게임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몇 시간째 막혀있던 보스를 마침내 물리치기 직전, 가슴이 조여오는 그 긴장감 말이에요. 새로운 레벨을 잠금 해제했을 때 그 엄청난 만족감, 그리고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간이 지나가 버렸을 때의 그 기분, 지루함도 없고 지치는 것도 없이 오직 완벽한 몰입만 있는 그 상태요.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공부할 때마다 똑같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딱 한 판만 더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처럼 수학 문제를 풀고 싶어 안달이 난다면요. 매치를 이기기 직전에 그 스릴감으로 두꺼운 전공 서적을 파고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억지로 하는 절제나 의지력 따위가 아닙니다. 게임이 여러분을 모니터 앞에 꽁꽁 묶어두는 바로 그 트릭을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뇌를 해킹하는 겁니다. 자, 진지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왜 게임은 5시간 내내 미친 듯이 할 수 있으면서 1시간 공부하는 건 고문처럼 느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은 끊임없이 보상을 주거든요.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만족감을 줍니다. 자그마한 몬스터 하나만 잡아도 경험치요. 포인트 획득. 미니 퀘스트 하나만 깨도 200코인 획득. 여러분은 항상 무언가를 얻고 있고 여러분의 뇌는 그걸 사랑합니다. 뇌는 끊임없는 성취감을 갈망하도록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그저 고생스러운 페이지들만 넘어갈 뿐이고 아직 신경도 안 쓰는 시험 날짜는 아득히 멀리 있죠. 그래서 뇌는 흥미를 끄고 로그아웃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어요. 뇌가 게임을 갈망하듯이 공부를 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경험치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게임과 똑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여러분의 뇌가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뇌는 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30분 동안 완벽히 집중하면 경험치 15 획득, 1시간이면 경험치 40 획득, 2시간 동안 괴물처럼 집중했다면 경험치 100 획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경험치를 그냥 재미로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상과 연결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게임할 때는 더 좋은 장비를 얻으려고 노가다를 하죠. 공부할 때는 더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 노가다를 하는 겁니다. 보상 구간을 만들어보세요. 경험치 100을 모으면 죄책감 없이 유튜브 몰아보기를 잠금 해제하는 겁니다. 경험치 300을 모으면 심야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권리로 교환하세요. 경험치 500이 되면 몇 주 동안 눈독 들였던 바로 그 물건을 마침내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부는 지루한 게 아니게 됩니다. 상품이 걸린 게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치명적인 요소를 더해볼까요? 게임에 있는 랜덤박스처럼 무작위 보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뻔한 보상은 지루하거든요.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 보상.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절대 모르죠. 그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길 수도 있다는 그 확률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똑같은 스릴을 공부에 더해봅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5개의 미니 보상을 적어보세요. 하나는 맛있는 간식일 수도 있고, 하나는 20분 동안 게임하기, 또 하나는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영상 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을 보상 항아리에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경험치 100을 달성할 때마다 랜덤으로 하나를 뽑는 겁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뇌는 이 도박에 미친 듯이 매달릴 겁니다. 이제 그건 그저 경험치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그 짜릿함을 위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연속 기록과 배수 시스템을 추가할 거예요. 게임에서는 오래 플레이할수록 레벨업이 빨라지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공부 게임도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1일차에 1시간 공부하면 경험치 40 획득, 2일차에 1시간 공부하면 경험치 80 획득, 3일차에 1시간 공부하면 경험치 160 획득.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속 기록을 깨지 않으려고 달리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연속 기록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얄짤없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자비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치 배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잘 됐네요. 이제 여러분의 뇌는 그 기록을 살려두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테니까요. 속으로 여기서 끊길 순 없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부는 여러분의 중독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해서가 아니라 멈출 수가 없어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싱글플레이어, 게임이라도 혼자만 하면 결국 질리게 마련이죠. 절대 질리지 않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경쟁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들이 절대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람들과 경쟁할 때 우리의 뇌는 그저 플레이하는 걸 넘어서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기로 삼을 다음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겐 라이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스케를 끝없이 쫓아가지 않았다면 나루토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베지터가 등 뒤에서 바짝 추격하지 않았다면 손오공이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절대 불가능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절박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벌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럼 누구를 골라야 할까요? 반에서 항상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만큼이나 야망이 넘치는 절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완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자극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는 겁니다. 공개적인 도전을 하세요. 다음 시험에서 누가 더 점수 잘 받는지 내기하자고 말하거나 이번 주에 공부 시간 제일 긴 사람이 커피 사주기 같은 걸 하세요.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게임에 완전히 고정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는 공부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겨야 하는 승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주하면서도 똑같은 경쟁에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스피드런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게이머들은 단 몇 초라도 줄이고 자기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똑같은 레벨을 수십 번씩 반복합니다. 여러분도 공부에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타이머를 25분에 맞추세요. 그리고 10페이지 다 읽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자신과 경주하세요. 그리고 걸린 시간을 기록하세요. 다음 공부 세션에서는 그 기록을 깨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공부는 단순히 분량을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을 경신하는 게임이 됩니다. 장담하건대 이걸 시작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 다음엔 이거보다 무조건 더 빨리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레벨업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게임이 처음에는 쉽다가 갈수록 미치도록 어려워지는 걸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이걸 점진적 난이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게임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쉬우면 지루해서 꺼버릴 테고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버릴 테니까요.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노트만 대충 다시 읽으면서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너무 쉬운 모드를 고르거나 하룻밤 만에 두꺼운 전공책 전체를 달달 외우려고 하는 너무 하드한 모드를 고르죠. 둘 다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쉬운 모드로 시작해서 서서히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일차에는 부담 없이 전체 내용만 훑어보세요. 2일차에는 각 챕터마다 핵심 포인트 5개씩만 적어보는 겁니다. 3일차에는 그걸 여러분만의 언어로 직접 설명해보세요. 4일차에는 시간을 재면서 머릿속에서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7일차쯤 되면 여러분은 이미 하드 모드에 진입해 있을 겁니다. 노트 따위는 보지 않아도 모든 걸 술술 기억해내면서요. 여기서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시나요? 난이도를 서서히 올리면 우리의 뇌는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적응해 나갈 뿐이죠. 그리고 뇌가 적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여러분에겐 경험치 보상과 랜덤박스에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라이벌이나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난이도 조절의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공부는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짓누르며 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장 하고 싶어 미치겠는 그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 비밀입니다.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동기부여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이 영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로 레벨업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고 랭커들은 항상 더 나아질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죠. 그게 바로 저희 Better You Now 채널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또 다른 게임 체인저 전략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와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